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시죠? 그러네요. 예. 예. 주초에는 뭐 지방 일정이 있어서 방송 못 나왔습니다. 원래 화요일에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목요일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월요일 날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은 월요일 리얼미터도 보고 또 매주 목요일 날 또 리얼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네. 두 개를 좀 같이 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가볍게 박제 영상 보셔야죠 또. 예. 예, 박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마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의 혼란이 계속됩니다. 네. 상대의 악재가 또 이쪽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골든크로스를 할 거고 네. 여당도 뭐 소폭 반등하든가 소폭. 아니면 예.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뭐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 예. 느낌에. 그렇군요. 자, 정의당 궁금합니다. 정의당. 이때가 항상 제일 긴장이 되는데요. 바라건대 7%대로 상승하기를 잘 봤고요. 7%대로 회복하면 제가 김준일 앵커에게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일단은 밥을 한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기쁘게 사실 마음이 있으시죠? 그럼요. 예. 지지율이 올랐는데. 예.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근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은 7% 달성해서 일단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는 제가 밥을 얻어먹는 거는 조건이 없었으니까 일단 밥은 저는 얻어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초에 그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굉장히 근접했어요. 예. 지지반대가.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지소미아와 관련된 논란, 또 방위비 인상과 관련된 논란, 또 북한이 뭐 발사했잖아요. 또 뭐 등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는 결과로 나타났고 생각보다 국민과의 대화의 임팩트가 좀 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획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애초부터 어떤 연출 의도를 많이 갖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있는 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예상처럼 그렇게 뭐랄까요, 그 호평을 받지 못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류의 그 소통을 가지면 지지율이 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진행에는 큰 무리가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의 여론의 반향이 그렇게 과거처럼 크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약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탁현민 의원이 그 TVN에 있는 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라면 이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이거를 디스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탁현민 의원이 맞은 것 같아요. 탁현민 씨는 기획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출가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연출과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 속에다가 대통령을 갖다 놓고 증문즉답 형태로 진행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청와대의 이번 행사의 취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기획 의도는 설사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함으로써 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정국에서 민심도 좀 악화됐고 또 한동안 대통령이 이게 여론의 중심에서 사라지면서 다소의 스킨십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도 강화하고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반은 통했고 또 반은 안 통했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약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고 자, 민주당도 떨어지고 자유한국당도 떨어지고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올라가고 뭐 우승 거는 정의당밖에 없었어요. 일단 왜 다 떨어진 거죠? 지금 주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으로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주초까지는 별로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한켠에 잠복해 있는 이른바 이제 쇄신 논의, 김세연 의원의 뭐 불출마 선언으로 이것도 지금 뭐 사실은 논의가 나오는 듯하다가 지금 실종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보수층은 모르겠지만 중간층에서는 여론이 잘 회복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글쎄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렇다 할 뭐랄까요, 여당으로서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만들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예. 딱히 이렇게 좀 무게 있는 영입이든 혹은 기획이든 이런 것들이 별다르게 보이지 않고 또 선거법,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이제 뭐 거의 고비에 왔는데 연말에 그 과정에서 여당다운 어떤 조정력과 뭐 정치력 이런 것도 이렇다하게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호재가 없다. 여당 호재가 입장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이슈들이 해외 이슈, 국제 이슈가 많았고 그리고 대통령과 뭐 황교안 대표한테 좀 이렇게 그런 점이 있었죠. 주목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정의당은 왜 올랐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가 크고요. 예. 한동안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7% 조금 넘는 지지율이 조국 전 장관 전국 이전의 정의당 지지율이었어요. 원래 그 정도가. 예, 그걸 거의 이제 회복해 간 셈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고 전주에 뭐 심 대표가 이제 국회개혁과 관련돼서 법안도 그 발의하고 예. 또 국회개혁과 관련돼서 세비 그 최저임금 연동제를 포함한 이런 내용도 제안하고 그리고 이제 뭐 황교안 대표 단식을 향해 쓴소리도 좀 하고 네, 황제 단식.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 오늘자 발표를 보니까 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는 똑같았어요. 지난 그거하고. 근데 부정평가가 감소를 했어요, 살짝.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주말 기점으로 긍정 요인이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요소들이 있죠. 부산에서 지금 아세안 회의가 있고, 또 한메콩 정상회의가 있고, 이게 이제 외교적인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호재인데 반면에 이제 악재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지소미아 이게 입장 마지막에 변경하면서 뭐 일본과 좀 미시름도 있었잖아요. 내용 왜곡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 요인을 좀 잡아먹은 상쇄시킨 그런 측면이 있어서 긍정 요인은 보합세를 보였고 오히려 부정 요인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리얼미터의 주중조사는 월화 이 수까지 조사한 걸 발표를 월화수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여론은 뭐 주말까지 좀 해본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수록 좀 악재가 늘고 있어요. 지금 뭐 유재수 씨 구속됐고, 유재수, 김기현, 그리고 이 감찰 중단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 이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어서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목요일 오늘 조사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둘 다 올랐어요. 근데. 네. 이거는 왜 결집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집 현상이요? 한국당도 한동안 그냥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율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까지 보였는데 이 단식이 이제 그 고비로 가면서 길어지고 좀 이렇게 뭐 그렇죠. 고비다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또 이제 자리에 누워서 이게 이제 뭐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 급기야는 이제 실려갔잖아요. 어젯밤에. 이런 것들이 주초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결집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 실제로도 그 천막 주변에 뭐 그 굉장히 가면은 막 북적북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조 단식도 있고 이른바 이제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도 늘 상주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 지지자분이 장례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 좀 오바고요. 어제 이제 심상정 대표가 뭐 비판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찾아뵙고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건 이제 인간적 도리이기 때문에 갔는데 현장에서 자칫 충돌 까지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황 대표 지지자들과 또 이 보수 이 지지자들이 뭐 굉장한 막 그 욕설과 또 뭐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행히 뭐 그런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수층 여론에 일정하게 반영이 되면서 결집 현상이라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한 3% 정도. 네, 3% 올랐어요. 올랐고 어떻게 보면은
단식 초반에 의도했던 거는 다르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져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좀 올랐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 발 악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 가서 했던 발언 때문에. 사실은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익에 배치되는 발언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내정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은 지금 북미 이 비핵 회담이라는 게 어쨌든 미국 그 정가에 있어서도 또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뭐 한국 정세를 고려하면서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 선거 일정을 배치하면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것도 미국이 무슨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지금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려고 배치한 게 아닌데. 그럼요. 야당 제1야당의 원내대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단지 갈등을 넘어서서 심각한 정치적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금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방위 협상 같은데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방위비 협상에 안 좋게 작용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야가 지금 한 목소리로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인상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건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이 정가의 여야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비핵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선거를 이유로 이런 걸 하지 말아달라라고까지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할 정도라면 잘하면 이건 이제 이 사이를 좀 벌리고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판단도 혹은 그런 전략도 미국이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매우 신중치 못한 그리고 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한 그런 얘기를 하고 온 게 아닌가 싶고요.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에 여론이 대해서. 안 좋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은 어떻게 뭐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어쨌든 응급실에 실려갔고 현재는 동조 단식들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면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당 내부를 결집시킨 데는 일정하게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연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쇄신론이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었고 또 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과연 지금 황교안, 나경원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여론도 당 내부에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막 올라올 수도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고 또 패스트트랙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처리가 임박해지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의원 50명이나 지금 지난번에 4월달에 의회에서의 육탄 저지를 통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자칫하면 이제 다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기소될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못 갖고 있었거든요. 원천무효라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인데 그런 면에서 당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단식이라는 형태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수면 밑으로 다시 잠복이 됐어요.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런 쇄신 내지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여론들이 잠복이 되고 어찌됐든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뭉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당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저걸 통해서 뭔가 이게 협상의 국면을 새로운 국면을 열고 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또 선거법 개혁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처리 시한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선거법은 벌써 부의가 됐고 12월 3일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도 부의가 되는데 여전히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저런 강경 투쟁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능사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치 지도자로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예. 그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로 뭔가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택한 방식이 강경투쟁이었습니다. 장외투쟁하고 장외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다음은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살아온 인생과 비추어 보면 이런 이미지가 과연 저분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냐? 과연 저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목표나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 보수 진영의 예. 리더로서 과연 이제 황교안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과연 저게 그 어울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내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냐. 자칫 저 사람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그냥 그 강경책에 휘둘리는구나. 더군다나 이제 전광훈 목사 등등 비롯해서 이른바 이제 강경 보수층이 예. 일종의 그런 강경 투쟁을 계속 요구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런 거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실제 뭔가 이게 보수 정치 세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수권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능력을 보여주고 중도 보수를 또 공략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그 리더십을 통해서 확장성을 보여주는 이런 건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아스팔트 우파. 예, 이런 어떤 강경론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황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는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 종합적으로 그렇군요. 봤을 때 예.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득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당장에 지금 현안이 돼 있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여당과의 어쨌든 일면 대립도 하지만 일면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황교안 대표 12월 못 넘긴다 과감한 예측을 하셨어요. 그 예측 아직도 변화 없으십니까? 예, 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쨌든 황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지금 당의 모습이 나오지 근데 않습니까? 저런 건 이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예. 당장의 패스트트랙 어떻게 해결할 거냐. 패스트트랙. 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와라 지금 계속.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예. 또 합의 처리의 관행과 전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방 처리했을 때 자칫 총선에서 그 자체가 쟁점이 되는 빌미를 줄까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지렛대로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안이 민주당 입장에서 100%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지역구 의원들 중에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렇죠. 예. 또 연동률을 저렇게 준연동형을 50% 해놓으면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없는데 영입은 어떻게 할 거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예.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여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말하자면 이유로 지금 합의된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가 있는 그걸 수정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여당이 여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조건 뭐 원천무효 그리고 270석으로 줄이자 비례대표 없애자 거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뒷덜미에 끈을 하나 묶어놓고 그 끈을 잡고 있어요. 그게 패스트트랙 수사입니다. 수사죠. 예.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거는 사실은 검찰도 굉장히 정략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에 임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된 지 한참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채다 소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뭐 한두 번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국 전 장관 그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때 수사 속도하고 비추어 보면 별건이고 별개의 검찰청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검찰청에 찾아갔어요. 그렇죠. 대검 차장검사 만나가지고 이게 신속한 수사해야 된다. 속도를 내달라. 왜냐하면 12월 17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하게 되면 이제 선거가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임시국회 소집되고 또 선거운동을 이유로 그러면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고 뭐 이런 등등이 아무튼 계속 이제 수사 지연의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수사 속도 늦추는 거 이해할 수가 없고 직접 수사 없는 기소해야 된다. 저 정도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그래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수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이런 정치 상황을 이용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거기에 뒤에 뒷덜미가 잡혀 있으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는 끝까지 반대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지금 여당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야당들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관건인데 예.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이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치밀한 전략도 없다.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거부하고 반대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뭐 숫자를 좀 조정하더라도 연동형 원리가 들어간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뭐 이미 단일안이 올라갔고 공수처도 나머지 이제 여야 4+1 정당에서 단일안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 그러면 과연 그 당내에서 이 황나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계속 되겠느냐. 이대로는 총선 못 치른다. 총선 못 치른다. 일선 후퇴. 요거가 빗발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어서 황 대표 체제가 당장 끝나지 않더라도 뭐 조기 선대위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황 대표 체제를 마감하고 비대위든지 뭐 이런 대안들이 슬슬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나경원 원내대표 게다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다 됐어요. 12월 10일 날 임기 끝나면은 지금 개인 비리 고발에 지금 7차례 들어갔고 그 고발인 조사가 2차례 이뤄졌어요. 그러면은 임기 끝나면은 바로 지금 검찰 수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회기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정기국회 지휘했던 그게 끝나니까 검찰로서도 소환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고 그럼 또 비판을 받을 거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든지 그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해 보려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뭐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뭐 총선 등등을 다 감안했을 때. 근데 이제 한국당 내에서 그에 대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출마자가 있으면은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 5월까지 그냥 연장하자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 봤을 때. 왜냐면은 굉장히 공천이나 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욕심을 내고. 계파 간의 갈등도 있고요, 계파 간의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뭐 전망 분석 하나는 뭐 도사네요. 역시. 자, 이제 우리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지지율 좀 전망을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월요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50.8, 46.9 요거 부정과 긍정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뭐 약보합세 정도, 그러니까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없나요 지금? 청와대를 향한 검찰발 악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재수, 김기현, 뭐 기타 등등. 게다가 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문제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재수 씨는 구속이 된 이미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는 저는 뭐 하명 수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걸 지금 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반등의 호재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뭐 지난주 상태를 유지하든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글쎄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뭐 3.1%나 올랐는데 더 오를 게 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보합세이거나 뭐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은 지금 7.2% 올랐다가 뭐 이거는 주중 집계긴 하지만은 다시 6.4%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쨌든 7.2%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정의당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농성에. 국회에서.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까지 저희는 단식은 아니고 릴레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 뭐 대표단, 의원단, 시도당 위원장, 뭐 중앙당의 정무직 당직자들 다 결합해서 릴레이 철야 농성을 이어갈 텐데 어쨌든 선거법 국면에서 사실은 정의당이
협상력을 갖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협상 틀은 3당 교섭단체 대표 협상 테이블이 있고 그렇죠. 4+1 테이블이 어제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외적인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금 어쨌든 2호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 통과에 좀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의당도 뭐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 뭐 밥은 언제 사실 건가요? 예, 조만간 제가 날짜를 우리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잡겠습니다. 예, 네. 밥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밥 먹은 거 인증 사진도 다음에 방송에서 이렇게 예. 네. 맛있는 걸로 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